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ETF에 대해서 공부를 저와 같이 여러 날 해왔는데요. 이제 ETF 좀 알 것 같아요. ETF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하는 게 ETF구나. ETF NAV가 뭐고 괴리율이 뭐고 여러분이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 ETF 투자해보고 싶다. ETF를 막 투자해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한테 그러면 과연 ETF를 투자할 때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는 펀드죠. 펀드는 또 주식이고 ETF는 그 펀드 주식이라고 저희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투자할까를 먼저 앞서기 전에 투자 성향 파악을 먼저 한다고 하죠. 요즘에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거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 성향 파악에서 이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에는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 파악 분석을 하면 뭐 이렇게 뭐 A형, B형, C형 뭐 나옵니다. 그게 보통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뭐 공격 투자형, 그다음에 뭐 안전 투자형, 안정형, 그다음에 위험 중립형이 있고요. 그 중간 사이사이에 단계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고객 성향 파악할 때 뭐 얼마 투자하시겠습니까? 뭐 투자하면 수익을 얼마 자르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뭐 파악할 때마다 틀려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안정 추구형으로 투자했다가 공격 투자형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투자 성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성향 파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투자 상품의 특징의 이해, 여러분들이 어떤 ETF를 투자할 것인지 한번 분석이 먼저 필요합니다. ETF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ETF도 같은 ETF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것도 뭐 킨덱스 200이 있고요, 코덱스 200이 있고요, 타이거 200이 있고요, 뭐 K스타 200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투자할 것인가 했던 그런 상품들을 이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략, 투자 전략이 있겠죠. 어떤 전략으로 내가 들어가서 매매를 하겠느냐, 그걸 한번 파악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단계, 2단계보다도요. 3단계죠. 투자 전략, 어떤 내가 전략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위험 관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펀드나 주식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뭐 비록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4단계만 성공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투자는 성공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가기 전에는 저희가 ETF라는 걸 공부했고 이제 어떻게 파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선별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200 추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코스피 200을 추정하지만 운용사가 틀린 거죠. 운용사가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있고요, 삼성자산운용이 있고 뭐 미래자산이 있습니다. 그런 운용회사에서 ETF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떤 걸 고민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게 일단 유동성이 어차피 똑같은 ETF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좀 높은 거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적오차 괴리율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추적오차 괴리율이 틀려요. 요거 추적오차 괴리율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뭐냐면 괴리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순자산 가치라고 하죠. 순자산 가치와 현재 가격과 이 괴리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괴리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똑같은 ETF라고 할지라도 투자하시기가 더 편하고 그리고 또 안전할 수 있겠죠. 그 추적 오차율 같은 경우는 똑같은 ETF 그 추적 지수를 추정하는데 그 오차가 얼마나 나느냐라는 거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적 오차 괴리율까지 한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똑같다라고 하면은 운영 보수를 저희가 또 추가해서 매매를 한번 확인합니다. ETF 어떤 ETF 결정할 때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ETF 투자하더라도 정말 싸게는 뭐 0.05% 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0.09%, 그다음에 0.15% 이게 다양한 보수가 또 있어요. 운영 보수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만 영향이 좀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할 때는 영향이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보수가 비싸서 내 거 손해 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ETF가 있을 때는 이런 종류의 유동성, 추적오차, 운용 보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의 매력도를
포함해서 매매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ETF 매매하시면 운용 보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펀드처럼 내가 1억 주식을 살 때 운용 보수를 떼고 사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ETF는요, 운용 보수가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돈을 띄고 혹시 또 팔 때 떼는 거 아닌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고 팔 때는 증권 수수료죠. 위탁 수수료, HTS에서 거래하실 때 그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운용 보수는 저희가 알아서 조용히 어떻게 떼냐면 NAV에서 조금씩 n분의 1에서 365분의 1에서 조금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ETF 한 호가 단위가 5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날 당일 매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실 거고요. 장기적으로 1년, 2년, 뭐 한 10년 아니 20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운용 보수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좋으신 건 유동성하고 그다음에 계율이 많이 안 나는 ETF로 찾아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ETF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증권회사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은행을 가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HTS 아시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그리고 MTS는 핸드폰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ARS는 전화로 주문하는 거죠. 이거 다 증권사에서 하는 거죠.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이 계좌 투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근데 은행 신탁과 또 은행 신탁이나 은행에 가서도 ETF를 매매할 수 있더라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ETF 주요 매매 제도를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든 ETF가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다 해도 매매 호가 단위가 5원입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 단위가 한 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을 200개를 다 사려고 하면은 한 3천만 원이 들 거예요. 근데 한 주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ETF 한 주 사시면 25,000원 되거든요. 25,000원 가지고 그 코스피 200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ETF가 바로 ETF라는 장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ETF는 5원 그리고 한 주고 가격 제한폭은 지금 예를 들어서 상한폭이 30%로 주식이 늘어났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ETF도 주식이니까 30%겠죠. 그런데 레버리지 ETF가 있어요. 레버리지 ETF는 일간 변동성의 2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60% 상한가 폭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은 어떻게 하냐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주문은 지정가, 시정가, 뭐 조건부 지정가 여러 개 주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MTS나 HTS에서. 근데 여기서 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이거는 좀 삼가 주십시오. 이렇게. 네. 그리고 지정가로만 좀 매매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가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물량을 한꺼번에 급하게 사고 싶을 때 이렇게 사시는 거지 않습니까? 급하게 팔고 싶을 때 하는 건데 ETF는 그렇게 급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본토 레버리지나 이렇게 변동성 높은 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발 지정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가격이 있고 NAV가 있는데 NAV란 순자산 가치죠. 순자산 가치가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격 급하신 분들이 막 내리고 올리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가 만약에 내가 급하게 사고 싶으시면 매도 1, 2호가 정도에 올려놓고 사시고요. 급하게 팔고 싶으면 지정해라는 거죠. 매수 1, 2호가에 내놓고 팔라는 얘기 말씀입니다.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이런 것도 특히 조건부 지정가는 매매가 안 되면 종가에 되잖아요. 근데 종가에 LP 호가가 없어요. 그래서 LP 호가가 없을 수 있으면 갑자기 갑자기 하한가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동성이 없는 ETF들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부 지정가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하한가 갔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하려는 거에 반대 포지션으로 하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려고 하면 하한가가 있을 거고요. 절대 조건부 지정가, 시장가는 좀 피해서 매매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의점 말씀드렸습니다. 결제 주기는 뭐라고 그러죠? 주식이라고 했죠? 주식은 T+1날 결제입니다. T+1이 뭐예요? 오늘 팔면 내일 모레 돈이 나온다는 거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TF가 좋은 거예요. 펀드는 환매하게 되면 뭐 7박 8일 걸려서 돈이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주식과 똑같이 오늘 팔면 내일 모레 돈이 나온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사고 팔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가능하고 차입 공매도도 됩니다. 그래서 ETF도 내가 차입해서 매도도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ETF를 그러면 내가 직접 매매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이제 문의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증권사에 가면
ETF 랩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ETF 랩이라고 하는 거는 랩은 이제 싸서 이제 운용을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 랩 운용하시는 분들이 그 운용을 할 때 안에 ETF만 넣어서 이렇게 운용하시는 ETF가 랩이 있습니다. 증권사 상품이 있고요. 그와 비슷하게 증권사 말고 은행에서 하는 건 ETF 신탁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TF를 직접 주식처럼 안 하시고 나는 펀드처럼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ETF 랩하고 ETF 신탁 상품에 가입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 랩 같은 장점 같은 경우는 증권사 운용 전략을 따라 매매할 수 있다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알아서 자산 배분해주면서 하는 거고요. ETF 신탁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입하고 또 신탁 상품, 신탁 보수를 먼저 떼고 하다 보니까 적립식 상품에 가장 좋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ETF 자동 적립 서비스 이게 뭐 따로 띄워놨는데요. 이게 증권사에도 있고 은행 신탁에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인기가 없냐면요. ETF는 투자할 때 자동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 ETF 투자 방법 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적립식 투자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자동으로 나 적립식 자동으로 나 혼자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은행이나 은행 신탁이나 HTS 가시면 이렇게 하는 적립식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매월 월급 들어올 때마다 나는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떼서 ETF에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그 HTS 상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거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하실 때 앞에서 보신 ETF 랩, 그 다음에 ETF 신탁, 그 다음에 자동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적은 돈이라도 투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ETF가 이런 성격이 있구나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전략을 말씀드리는데요. 간단하게 ETF 전략이 가장 편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성 전략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주식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가 좋아요? 저는 시장 오르고 내리고는 기가 막히게 맞힐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 주식 투자 20년, 30년, 40년 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시장이 빠지고 오를 건 알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방향성 투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플러스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 이렇게 코스피 200 ETF나 레버리지 ETF를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빠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인버스 ETF 아니면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사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인버스 레버리지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의 곱하기 2배 이거 이제 코스피 200형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올해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요즘 불안해 경기도 안 좋고 망하는 회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시장이 앞으로 더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다라고 한다면 또 급하게 빠진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00짜리 인버스 레버리지 ETF에도 투자해 보시면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종목 선택을 안 하고 방향성만 해서도 이익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시면은 충분히 그렇게 방향성 매매하셔가지고 이익 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근데 정말 주식을 20년 정도 하셔가지고요. 방향성을 잘 아시는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사보고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레버리지도 사고요. 떨어지는 인버스 레버리지 같이 사셔서 둘 중에 하나 이익 나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누적 수익률에는 2배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두 개 다 사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약간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은 좀 삼가 주시고요. 빨리 올라갈 땐 레버리지, 빨리 내려갈 땐 인버스 레버리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그냥 200 ETF고요. 빠질 때는 인버스 ETF, 인버스 레버리지는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고 방향성 전략은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ETF로 투자를 하는데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이 핵심 위성 전략이라는 거예요. 핵심 위성 전략은 뭐냐면 핵심이라고 우리나라의 핵심 지수가 뭡니까? 핵심 지수는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을 투자하는 ETF에 적어도 50% 이상을 투자하고요. 나머지 10%씩 해서 액티브 펀드나 개별 국가 ETF, 그다음에 업종 테마형 ETF, 개별 주식까지 넣을 수도 있고요. 내가 1억이란 자금이 있을 때 5천만 원 정도는 코스피 200 ETF에 넣고 나머지를 분산 투자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적어도 내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빠질 때 빠지면서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내가 어떤 거 투자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만약에 돈을 많이 뭐 투자를 하는데 묻지마 투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종목 사라고 했다가 그 종목을 몰빵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는 제발 삼가해 주시고요. 핵심적으로 200형 ETF 조금 사시고 나머지 위성으로 한 10%에서 20% 정도만 이렇게 그 개별 종목에도 투자해 보시는 게 ETF 투자 전략에서 좋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ETF 하면 무조건 저는 이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장기 적립식 ETF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적립식 이 투자 전략이 굉장히 좋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우상향으로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가정했을 때입니다. 가정했을 때 매달 정해진 날짜에 또 정해진 금액으로 ETF를 사게 되면 적립이 돼서 단가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월 적립식 해가지고 2015년에 매매를 했다라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형 ETF를 샀는데 25,015원에 살게 됐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고점하고 저점하고 정해서 한번 샀다 팔았다 했다라고 봤을 경우에 평균 가격 25,379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5년 일평균 가격은 25,022원입니다. 이 일평균 가격은 내가 매일 똑같이 샀다라고 가정했을 때예요. 사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월 적립식 투자할 때 평균 매수 가격이 제일 낮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투자하고 싶은데 뭐 할 거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가서 적립식 ETF에 투자하시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그런 HTS 이용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를 거꾸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요? 뭐냐면 100만 원, 200만 원씩 꾸준히 은행에서 돈을 모았다가 그 돈이 불려지면 묻지마 투자를 해서 다 날려버리는 이런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 반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ETF 적립식으로 계속 가장 좋은 저가에 내가 샀다가 목표 수익률이 되면 그걸 팔아가지고 은행에다 넣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좋으실 겁니다. 다음엔 국가의 자산 배분하는 거예요. 국가별로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투자할 때 지겨우셨잖아요. 미국은 잘 가고 그다음에 중국도 잘 가고 일본도 올라왔다는데 우리나라만 지겹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에 일부분을 이렇게 중국, 일본, 홍콩, 미국, 유럽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여기 한번 자산 배분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배분을 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럴 수 있는 게 ETF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국가별 배분하려고 했는데 그 국가에 가서 주식 종목 하나 사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위험자산, 안전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많이 드렸어요. 펀드 가입하시다 보면 주식형이 있고 주식 혼합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하고 채권하고 성능 비율만 달려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까 성향 파악했더니 안정형이라고 한다면 채권 70%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형이라면 주식 70% 투자하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채권 ETF가 없잖아요. ETF 중에 채권 ETF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산 배분을 여기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위험관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위험관리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야 할 영역인데요. 제가 여기서 짤막하게 팁을 드리면은요. 일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무조건 고수익 고위험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 드러나는 걸 많이 아셨겠지만 팁은 목표 최대 수익의 50% 꼭 확보해달라는 거.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투자해서 1억을 벌었는데 다시 5천만 원까지 손실이 났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잘라서 5천만 원, 내 이익금 5천만 원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최대 수익 갖다가 50%까지 다시 빠진 무조건 50%는 제 주머니에 넣는 방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ETF 투자하실 때 아마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